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컴입니다. 오늘 또 스위치를 갖고 왔어요. 네, 스위치 일이 없을 때는 많이 없는데, 들어올 때는, 특히 노후된 모니터들이 많을 때는, 있는 편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저항 점검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파워 버튼 점검하고요. 그 옆에 있는 거 순차적으로 할게요. 예, 이 버튼은 잘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다음 거. 그 다음 거 했고요.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이거 집게형 테스터 리드 부분, 얘 같은 경우 원래 쓰던 거의 경우에 예, 두 손으로 잡을 때 가장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안정감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구입한 겁니다. 만약에 칩 이런 저항 같은 경우도 뿅, 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힘 줬다 떼었다 하면서. 그리고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높이가 원래 일반적으로 쓰던 스위치보다 높이가 낮아요. 근데 일반적인 스위치뿐이 없어서 얘가 약간 가공을 해놨었어요. 미리 조금 가공을 해놨어요. 가공이란 게 뭐 별건 없고 약간 스위치 부분을 깎아내는 윗부분을 깎아내는 높이를, 그러니까 높이를 깎아내는 건데요. 약간 잘 드는 커터가 있으면 비슷한 정도 높이를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위에 커팅을 해서. 근데 되도록이면 수평도 맞아야 되고 하니까 초보자분들은 자가수 하시거나 초보자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두 핀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니까 중심만 맞으면 모양이 다른 이 스위치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를 안 쓰고 모양이 똑같 거의 똑같은 이 스위치를 쓸 거예요. 왜냐면 들어가는 하우징이, 그러니까 이걸 덮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고정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여기 이렇게들 있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복잡해요. 좀 유격은 어느 정도 생각할, 보통 다른 중소기업 모니터 같은 경우는 유격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빡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환 스위치,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스위치 내부 구조는 저번에 또 보여드렸다시피 누르는 판이 눌러줘가지고 양쪽을 통하게 하는 단순한 구조고 극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호환되는 스위치 높이랑 위치만 맞다면 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쓰기가 애매해가지고 모양을 비슷한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아마 호환되는 스위치를 쓰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납을 먹여주고요. 그리고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바로 전에 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호 라인이 스위치랑 LED보다 적고 해서
저항값을 기준으로 기능이 작동될 거예요. 펌웨어나 다른 내부 장치들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 그런데다가 옆에를 보시면 예, 나물 목이고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도 SMD 타입 칩 저항,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저항들이 달렸어요. 이쪽은 콘덴서랑 다이오드군요. 다이오드랑 저항으로 해가지고 이건 색깔 구별을 위한 거고요. 스위치 관련된 거에도 저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각으로 차이로 인해서 기능이 다르게 작동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도 손상이 안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납 상태는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더라고요. 냉납이 의심되는 부분도 조금씩들 있고요. 고정 상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납 흡입은 끝났으니까 휘어 있는 거는 조금씩 조심해야 될 거고요. 살살살 달려서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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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끊어버리거나 이렇게 살살 달려서 휘는 거나 잘 빠지지 않는 경우에 하는 방법은 작업자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 어디서 일을 배웠냐 거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 작업을 하실 때도 밑에 칩 저항 여기 있는 거 건드리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도 작업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 같은 경우는 좀 흡입이 안 되는 게 있네요. 납이. 그럴 경우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솔더웨이로 잔납을 빨아들이는 방법인데 특히 여기 옆에 저항 쪽에 안 닿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힘을 안 줘도 살살살 움직이죠.
제거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발의 길이가 약간 다른 거 그거는 나중에 맞춰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휘어서 꽂아 놓으시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임시 고정을 해주고, 임시 고정을 안 했을 땐 이렇게 스위치가 제 위치에서 약간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기엔 실 기능에서 뭐 그닥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스위치 정 위치를 제대로 여기 가운데쯤을 힘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스위치가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해서 밥을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음식 고정을 하나씩 해주는 방법도 있고 기판 상태가 괜찮다면 이렇게 아까 처음에 뺄 때처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기판과 유격을 스위치 사이에 유격을 잡는 방법에서도 이렇게 지금 전원 버튼 보이시죠? 이거는 잘 못 꺾는다면 이렇게 뜨게 되니까 나중에 작업할 때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임시 고정을 밑에서 눌러줘서 스위치랑 기판에 움직이는 유격이 거의 없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 부분을 하시고 여기도 유격을이나 원래 돌아간 거를 확인하시고 고정을 하시고요. 돌아가 있죠? 그러면 살짝 제 위치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도 제 위치에 들어가 있네요. 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으니 아까 방금 고정한 것도 고정을 시켜주시고 임시 고정으로 한 것도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약간 돌아갔네요. 임시 고정을 했는데 다시 잡혔죠. 임시 고정을 해서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보면 달랑달랑 거리는 게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임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 임시 고정이 아니라 재고정이라고 말할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밑에가 근데 아직도 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기도 약간 유격이 생겼네요. 그리고 옆으로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기울어지기까지 있어요. 바로 잡았고요. 정식적으로 고정까지 다 시켰고 이제 여분의 리드를 제거를 합니다.
보통 이 정도까지 하고 바늘 청소하면 끝인데, 이렇게 약간씩들 더 녹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납이 확실하게 녹아 들어간다는 더 이쁘게 했지만, 그 연결 부위, 패턴 연결 부위에 열이 추가로 가해지면 그만큼 손상될 위험도 좀 크다는 얘기니까, 처음에 충분히 인두기의 온도도 잘 맞춰주시고, 그러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이네요. 그거는. 예, 리드가 여기 조금 더 나와 있으니까 잘라주고,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다면, 그리고 필요한 양의 납만 제 위치에 공급이 돼 있다면, 엄청나게 모양에 뭐 동그랗고 이쁘게 돔 형태로 하는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예전에 그 형태로들 신경을 쓰는 거는 예전에 라디오 조립할 때나 전자키트 조립할 때나 그럴 때 평가용으로 그렇게들 신경을 썼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납을 그렇게 이쁘게 먹이는 거를 좀 제대로 된 땜질이라고 가르쳤을지도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납은 그렇게까지 많이 먹이는 걸 권장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항 뭐 개수나 뭐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따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그 결과에 따르면 뭐 납이 많으면 안 좋다, 뭐 납이 적어야 좋다, 막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막 이렇게 얘기들이 있었는데, 되도록 충분하되 넘치지 않는 선, 그러니까 애매하죠,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 눈에 보이니까요. 이거 잔납도 제거해주고, 예, 여기도 제거해주고, 교체 작업이 다 완료됐습니다.